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재선에 장동혁 의원이 어제 선출되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꾸려졌습니다. 오늘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신임 지도부의 숙제, 역할, 기대, 이모저모 짚어보죠.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도부 경력이 여러 번 있으세요. 이번이 네 번째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당에서 제가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들어갔을 때, 한 번도 임기를 제때 마치고,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임 지도부가 선출된 적이 없고, 중간에 여러 가지 격변을 겪으면서 또 장기간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새로 출범할 때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지도부에 출마를 하곤 했었는데요. 예, 예. 이번만은 좀 우리 당이 여러 가지 현안이 말끔히 해결되고 네. 후임 지도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이 다시 김재원이란 인물을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신 이유, 기대하는 역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지도부에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안정. 또 전략적으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렇게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을 하셨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서 0.5%포인트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장동혁 후보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게 최고위원 들어가신 거는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요. 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에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서는 김문수 후보 캠프에 관여하지 않았었거든요. 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언도 하고 또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전달하고 캠프에서 좀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제가 직접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좀 잘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결정적 패인은 그럼 뭐라고 보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셨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받아들여진 겁니까? 그 캠프에? 제가 10번 이상 말씀드린 것은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직접 거명하면서 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는 당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니 그 점은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것이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결선 투표를 앞두고 TV 토론을 할 때 네. 그때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거명하지 말아 달라. 그것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특별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라는 예. 말씀을 하셔서 하셨죠. 예, 그것이 심한 반발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득표차가 많았다면 예. 그런 생각이 좀 저도 적을 텐데 2,300표 예. 정도는 제 주위에서도 1,000명 정도가 넘어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픔이 큰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고위원, 저는 결정적 패인을 그 부분을 지적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왜냐하면 결선에 장동혁,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올랐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볼 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이른바 찬탄파 쪽의 표를 가져오는 것이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전환기실 둘 중에 누구 공천하겠느냐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고르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패인이었단 말씀이세요? 그렇게 구체적인 거명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예. 공천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 예. 또 답변도 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공천 문제는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 당대표가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사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 어. 이제 또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좀 그 강성 네. 그 당원. 당원들 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가 있는 당원들이 느끼는 예. 좀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감정을 그럼 자극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예. 흔히 말하는 감정선을 건드리는 어. 그런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페인을 분석을 하시는군요. 그것이 뭐 한 23,000 표였다면 예예. 전혀 다른 분석을 하겠지만 이제 음. 어 아주 미세한 표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걸 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음.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랑 뜻을 같이 하는 그분들에 대한 당원들의 이 감정이란 게 그 정도로 안 좋습니까? 글쎄 저는 사실 좀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 이제 이번 그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그 당원들이 좀 격앙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거운동을 어. 해가면서 느낌이 예. 그 우리 당이 여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다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 또 탄핵이 있었고 탄핵 이후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내분이 있었고 음. 대통령 선거에 예. 패배하고 나서도 또 당내의 끊임없는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당원들이 음. 상당히 그 격앙된 상태에 있다는 그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당원들의 그 생각이 좀그 어. 보는 시각이 좀 감성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 말씀을 드렸던 그러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신임 장동혁 대표는 단합을 당선 일성으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단일 대우에서 벗어나면 결단하겠다. 당론에서 벗어나면 결단하겠다. 이런 말 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저 스스로도 선거 기간 중에 예. 그 내부 총질 하지 마라. 내부 총질하는 경우에는 용서치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음. 당내의 분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비등점 이상으로 간다면 지금 우리가 소수 야당이고 또 3대 특검이라는 그런 정치 보복적인 특검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 사실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지경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정한 기강 확립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란 그럼 어떤 인적 청산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것은 이제 좀 그 상황과 예. 또 그 정도를 봐가면서 그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원칙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또 음. 어떻게까지 그 제재가 가해질지는 음. 구체적으로 사안 사안마다 그 봐야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누구를 뭐 인적 청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음. 당내에서 너무 지리멸렬하게 일반적인 주장이 난무하고 그것이 당의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음.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게 막는 정도라면 기강 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요. 이번 전당대회 내내도 찬탄, 반탄 갈라져서 뭐 이른바 분란, 내란 겪는 거를 보면서 아니 이거 지금 같이 살기 어려운 거 아니냐? 한 집에 살기 어려운 거 아니냐? 분당 얘기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오히려 예. 당의 기강을 확립해야 하고 또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그 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지금 당론은 반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은 바른 거였다, 탄핵이 옳은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 절차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세요? 그 수위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탄핵 찬반의 당론은 그 탄핵 소추 의결을 할 당시에 예, 그때 표결에 대한 당론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것은 그 당론은 이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되었고 그 결과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탄핵은 결정되었고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대선에서 패배했고 야당이 되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탄핵 찬반을 논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아하. 입을 막는 것으로 작용할까는 조금 그 생각을 달리합니다. 다만 아, 그것을 예. 빌미로 해서 현재 또 다른 우리 당의 운영을 방해한다든가 또는 더 나아가서 내부 총질에 이르는 정도, 즉 아군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행동이 있다면 어,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탄핵 찬반의 의사 표현을 하는 음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음. 그것을 빌미로 해서 현재 또 다른 2차적인 피해를 가한다면 예. 그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있겠죠. 저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다른 내부 총질을 하면 그건 가만둘 수가 없단 말씀인데 예를 들면 그게 뭐 어떤 게 가능합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입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탄핵 찬반의 의사 표현 자체를 예. 제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음,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신임 지도부의 이제 과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이런 말을 선거 중에 했고요. 어제 당선된 뒤에도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어떤 것이 적절할지 여부를 이제부터 또 많은 분들과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대표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약속을 뭐 지키겠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자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도부가 다 같이 가자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권하면 그때는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당대표가 결정을 하신다면 당연히 따를 생각입니다. 아, 당대표가 지도부 다 같이 갑시다 한다면 그때는 따를 것이다. 네. 근데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윤어게인이라는 분위기가 중도 민심에도 부합하느냐. 즉, 당원들의 감정선과는 맞을지 모르지만 중도의 민심, 다수의 중도 국민들과의 민심에도 감정에도 부합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또 당 지도부가 많은 그 숙고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선거 때 그 주된 선거운동 대상이 당원들이기 때문에 예. 또 당원들이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좀 감성적으로 격앙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예, 예. 그런 사정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또 많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우리 당이 국민 전체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또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을 했고 그 계엄이 불법성이 인정돼서 탄핵까지 된 상태인데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면회를 가는 것이 대표가 면회 가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거냐 옳은 거냐 정치적으로 맞는 결단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결정은 뭐 유보를 하지만 예. 당대표가 결정하신다면 저는 따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이야기하셨는데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당선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 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거기다 장동혁 대표도 어제 당선 일성으로 우파가 힘을 합쳐서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야 이거 너무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만 하는 거 아니냐 전국이 너무 경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또 특히 유력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 뭐 해산시키겠다, 뭐 그런 그 말을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런 뭐 공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안까지 제출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야당으로서는 일단 전열을 정비하고 극한 투쟁을 통해서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강대강 대치라는 표현보다 이상으로 네.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또 여당에서 당을 무시하면서 뭐 무슨 악수 논쟁을 벌인다든가 당을 해산시키겠다, 해체시키겠다 이런 주장이 좀 나오지 않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현실 인식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정청래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잖아요. 두 분 다 정치 오래 하셔서. 네, 잘 압니다. 그분도 개딸들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 잘 아시니까 전화라도 한 통화 좀 해서 하시자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예. 이게 지금 여야가 지금 너무 경색이 돼서 전국이 참 이게 걱정은 좀 그러나 됩니다. 그 얼굴을 맞대면 예. 또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금방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제 선출직 지도부는 다 뽑혔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한 명이 합류를 할 텐데 여기저기서 전한길 씨가 입성하는 거 아니냐, 전한길 씨가 합류하는 거 아니냐, 지명직 최고위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 내놓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실 일인데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전한길 씨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그 유튜브 방송에서 잠깐 나오는 것 같았는데요. 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전한길 예. 그런 추측 자체가 현실성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호사가들의 어, 그 주장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김재원 신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어제 치러졌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밖에 없다, 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어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성과가 크게 없이 우리가 투자 약속을 해야 하고 또 우리 국부를 직접 미국에 들고 가서 어떻게든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사실 국내의 정치 특히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고 또 종교기관, 종교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이런 또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하고 하는 이런 내용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사태가 있었고 예.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장마저 그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통상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할 땐 비서실장은 24시간 대통령실을 지키면서 비상 대기를 하는 것이 업무의 당연한 과정인데 미국으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달려가야 됐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급박한 문제였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 국내 정치의 그 전횡과 국내 정치의 난폭성이 결국
외교 문제에서도 상당히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정부가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익을 해치는 수준에까지 이른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3대 특검을 동원한 야당 말살음모는 국익을 해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기저기서 이제 뭐 ABCD 지금 점수들을 많이 매기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럼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점수를 매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죠? 다만 당초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 아닌가, 뭐 그 수준이 아닌가. 최악의 보여집니다. 상황 벗어난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